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85세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총 5명이 꽃다발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지옥이라고 배운 남한에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받을 줄이야. 더 충격적인 것은 15년 전에 탈북한 큰아버지 가족이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대학생이고 손녀는 회사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 이름은 이은정입니다. 평양 조선중앙방송에서 메인 뉴스를 진행했던 32살 여자입니다. 저와 함께 탈북한 두 여동생, 그리고 70년간 당에 충성했던 70살 아버지까지 4명이 함께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난해 늦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씨 집안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방송인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1955년생으로 올해 70살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분이십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후반, 아버지는 5살 꼬마였지만 폐허가 된 평양을 복구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은정아, 아버지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말이야.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는 것이 꿈이었단다. 아버지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60년대 천리마 운동이 한창일 때 20살 청년이었던 아버지는 공장에서 모범 노동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당원이 되셨고 나중에는 당 간부까지 오르셨죠. 아버지의 그런 경력 덕분에 저희 가족은 평양에서도 특권층에 속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도 저희는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다른 가정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저희는 당 간부 가족이라는 신분으로 배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10살, 둘째 은미는 7살, 막내 은혜는 4살이었습니다. 딸들아, 너희는 복받은 아이들이야. 아버지가 당과 수령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거란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모두 방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당 간부로 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선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첫째인 제가 가장 먼저 조선중앙방송에 입사했습니다. 2010년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드디어 인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완벽주의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 맡은 일은 반드시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메인 뉴스를 담당하게 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은미는 2013년에 문화방송 담당으로 입사했습니다. 은미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했죠. 문화방송에서는 주로 음악 프로그램이나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은미는 타고난 예술가야.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전해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둘째 딸의 재능에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막내 은혜는 2019년에 입사했습니다. 은혜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방송을 주로 담당했는데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희 세 자매가 모두 조선중앙방송에서 일하게 되자 아버지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철수 동지댁 딸들은 모두 훌륭한 방송원이다라는 말이 당 내부에서도 자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인 뉴스를 진행하면서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야 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불멸의 업적, 인민의 절대적 지지 같은 표현들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고 저희가 받은 교육도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미는 문화방송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서방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죠. 언니,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은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문화들이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걸까? 막내 은혜는 젊은 층 대상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관심사와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 사이의 괴리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23년 어느 겨울날 저희 세 자매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우연히 나만의 방송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혜는 몇 달 동안 몰래 나만의 드라마와 뉴스를 봤다고 나중에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야. 은혜가 어느 날 밤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나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은혜가 본 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은혜야, 이런 이야기는 위험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우리가 매일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 과연 진실일까? 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자매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자가 느꼈던 의문들, 방송을 하면서 가졌던 갈등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른 평생 당에 충성해온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특권층에 삶고 방송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죠.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어. 은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어.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길고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날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가 될 줄은. 2024년 봄이 되자 저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혜가 남한 방송을 본 이후 저희 세 자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방송 업무를 소화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메인 뉴스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조선 인민의 단합된 의지로 사회주의 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멘트를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5월 15일 저녁 메인 뉴스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 지도를 하시며라고 읽어야 할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단 2초 정도였지만 방송에서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정 동지, 오늘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처음이군. 몸이 안 좋은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그때부터 저에 대한 관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제작진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고 방송 전 검열이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은미는 문화방송에서 다른 종류의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북한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선시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나만에도 똑같은 전통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전통 문화가 남한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니. 은미는 집에 돌아와서 중얼거렸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이미 미국의 속국이 되었던 게 아닌가. 막내 은혜는 가장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젊은 층 대상 방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의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들,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당에 대한 충성심이 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는 당의 정책을 찬양하셨고 저희가 방송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딸들아, 너희가 있어서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조선중앙방송의 간판 아나운서들이 모두 우리 집 딸들이니 말이야.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이른 평생을 당에 충성하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어떻게 저희의 의심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6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고 은미와 은혜에게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미가 문화방송에서 남한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진행했는데 평소보다 목소리 크기가 작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은미 동지, 최근 들어 방송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신중함과 소극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저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월 어느 날 밤 저희 세 자매는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시간을 기다려 은혜의 방에 모였습니다. 언니들, 우리 정말 탈북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 저는 그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들킬 거야.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위험해져. 은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 말이 맞아. 우리가 의심받고 있다는 건 분명해. 특히 은정 언니는 이미 감시받고 있어.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탈북의 위험성, 성공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따라오시지 않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당이 인생의 전부야. 그럼 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어. 은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딸들아,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셨습니다. 요즘 너희들 표정이 좋지 않구나. 특히 은정이 내가 방송에서 실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의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당에서도 너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순간 저희 세 자매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를 믿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아버지도 70살이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과연 옳았는지, 너희에게 물려준 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는지 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당 간부라는 이유로 너희를 굶기지 않았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지 알고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들아,
혹시 너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는 너희 편이다. 그 순간 저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혜가 본 남한방송 이야기, 저희가 느꼈던 의문들, 그리고 탈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까지.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함께 가겠다. 네. 아버지 혼자 여기 남아서 뭘 하겠느냐. 너희가 떠난다면 아버지도 따라가겠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70살의 아버지와 세 딸이 함께 북한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충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감시받을 것이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은밀한 탈북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기로 결정하신 후 저희의 탈북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세 자매만 떠날 생각이었는데 70살의 아버지까지 합류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시 계획해야 했습니다. 9월 초 저희는 탈북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젊은 직원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고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했죠. 혹시 중국 쪽에 친척이나 아는 사람 있어? 은혜가 같은 또래 동료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문화교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몇 주간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방송국 청소를 담당하는 40대 여성 김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은혜 동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늦은 저녁 방송국에 사람이 없을 때 김순희 씨가 은혜를 불렀습니다. 혹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은혜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젊었을 때는 방송원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분이 좋지 않아서 청소일만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은혜 동지를 보면 뭔가 고민이 많아 보여요. 김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북쪽 생활이 힘드시다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브로커와 연결되었습니다. 김순희 씨의 소개로 만난 사람은 박철민이라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마당 상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탈북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동지 가족이군요. 박철민은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당 간부 출신이 탈북을 하려고 한다고요? 네. 위험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철수 동지는 당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잖아요. 게다가 딸 셋이 모두 방송원이고. 박철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떠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브로커와의 협상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높은 지위의 당 간부 가족이 4명이나 한꺼번에 탈북하는 것은 박철민 브로커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한 사람당 3,000달러씩은 해야 하는데 4명이면 12,000달러네요.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돈과 금부치들을 모두 꺼내셨습니다. 저희도 각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았지만 부족했습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마련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 간부 시절 받으셨던 선물들과 귀중품들을 몰래 팔으신 것이었습니다. 10월 중순,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25일 새벽 3시, 평양 외곽의 한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메인 뉴스를 진행할 때마다 제작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은미도 문화방송에서 자꾸 지적을 받았고, 은혜는 아예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은미가 어느 날 밤 말했습니다. 오늘 부장이 저에게 개별 면담을 하자고 하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젊은 층 방송에서 갑자기 빠지게 되었어.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의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그러던 10월 20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 긴급 소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철수 동지, 내일 아침 9시에 당 본부로 오시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딸들아, 아마 우리가 의심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 내일 밤에 떠나자. 급하게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기세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시고. 10월 21일, 저희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 본부에 가셨고, 저희는 각자 평상시처럼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희 계획이 발각되어서 부르신 건 아닐까요? 저녁 6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표정을 봐서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 다행히 탈북 관련해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너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은정이 내 방송 실수건으로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럼 정말 오늘 밤 떠나야겠네요. 그래야 할 것 같다. 밤 10시 저희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7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 후회되세요? 후회라. 아버지 인생의 70년이 여기다 있지. 그래도 이미 지나간 세월, 너희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새벽 2시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치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집을 등지는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 외곽의 만남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박철민 브로커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솔직히 마지막까지 올지 확신이 안 섰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중국까지는 트럭으로 이동합니다. 국경까지 가려면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트럭 뒷칸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와 10살 정도 되는 아이 하나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다만, 정말 이 길이 맞는 건지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70년간 살아온 땅,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만강까지 가는 이틀간의 여정은 저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트럭 뒷칸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웅크리고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함께 탄 30대 부부는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일 씨는 탄광에서 일했고 부인 리순희 씨는 농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아들 철수는 내내 엄마 품에 안겨서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계획했어요. 김태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난의 행군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거든요. 아이라도 살려보려고. 3년이나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는 해야 해요. 그런데
이철수 동지 가족은 당 간부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딸들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는 어느 농가 창고에서 잤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누웠는데 아버지는 밤새 기침을 하셨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평생 당 간부로 살면서 이런 육체적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둘째 날 오후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강폭이 넓지 않았지만 그 강을 건너면 진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박철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경비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최대한 조용히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강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10월 말이라 물이 꽤 차가웠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튜브에 의지해서 건너야 했는데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건너가실 수 있으세요?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없구나. 결국 저희 세 자매가 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에 몸이 얼어갔지만 아버지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의 순찰이었습니다. 모두 물속으로. 브로커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목까지 물에 잠긴 채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추위에 떨리면서도 꼭 참으셨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야 경비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빨리 건너요. 나머지 구간을 급하게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정말 북한을 떠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한 곳은 연변 지역의 한 농가였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맞아주었는데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네. 당 간부 가족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안전한 곳인가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나?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이야. 그러니까 절대 밖에 나다니면 안 돼. 그곳에서 저희는 한 달 넘게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저희 가족 4명이 함께 지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건강이었습니다. 딸들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 없이 너희만 가면 더 쉬울 텐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북한에서만 70년을 사셨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으셨고 언어도 알아듣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당 간부로 살면서 가졌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도 크셨습니다. 내가 평생 사회주의를 믿고 살았는데 여기서 보니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풍요롭구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창문 밖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중국의 시골 마을이었지만 북한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후회되세요?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스럽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엇이었나 싶어서. 11월 말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요. 브로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얼마나요? 한 사람당 $1,000씩 더. 저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져온 돈을 다 썼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할머니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죠. 몇 달 더 기다리시든지.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함께 왔던 김태일 씨 가족이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미 탈북한 친인척한테 돈을 좀 받았다고 했어요. 저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 가서 갚으시면 돼요. 김태일 씨의 도움으로 저희는 12월 초에 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도 자주 나셨습니다. 딸들아, 아버지는 여기서 그만. 안 돼요, 아버지. 끝까지 함께 가야 해요. 태국으로 가는 여행도 험난했습니다. 트럭, 기차,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아프셨지만 꼭 참으셨습니다. 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태국에 도착해서도 며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철수 동지 가족이시죠? 대사관 직원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이철수 동지의 형님이 계셨나요? 네. 형님이요? 한국에 이철호라는 분이 계신데 형님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형님이 계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전쟁 때 행방불명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인가요? 네, 15년 전에 탈북하셔서 지금 한국에 계세요. 혹시 연락을 해드릴까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후 70년 만에 형님 소식을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연락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뜻밖의 소식을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2024년 12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3달 전만 해도 평양에서 조선중앙방송 메인 뉴스를 진행하던 제가 지금은 남조선이라고 부르던 그곳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은 아버지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70년간 북한에서만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고 무서우실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딸아, 아버지가 태어난 게 1955년이니까. 벌써 70년이 흘렀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천리마 운동에 참여했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는 어린아이였어도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서 정말 새로운 조선을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70년대 초 20살 청년이었던 아버지는 평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생산량의 2배, 3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알았다. 수령님을 따라가면 천국이 따로 없을 줄 알았지. 1970년대에 당원이 되시고 1980년대에는 당 간부까지 오르셨던 아버지. 그때만 해도 북한 체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고 하셨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도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거든. 당에서 허리띠를 조이고 버텨내자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 다시 좋아질 줄 알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시장이 생기고 돈주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주의 체제와 맞지 않는 현상들이 늘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딸들이 방송원이 된 것은 자랑스러웠다. 적어도 너희만큼은 체제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버지. 하지만 너희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아버지가 막을 수는 없었다. 70년을 속고 살 수는 있어도 너희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어. 옆자리에 앉은 은미와 은혜도 조용히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자매 모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큰아버님이 정말 살아계실까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형님,
즉 저희 큰아버지는 1940년생으로 아버지보다 15살 위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큰아버지는 10살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졌다가 행방불명되었어. 아버지가 갓난아기 때 일이니까 거의 기억이 없었지. 그럼 지금 85살이시겠네요. 그렇지. 만약 살아계시다면 15년 전에 탈북하셨다니까 70살에 탈북하신 거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탈북하신 큰아버지. 15년 전이면 2009년이었습니다. 그때 70살의 나이로 북한을 떠나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형님이 왜 탈북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북한에서 저희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 괴뢰정부가 다스리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몰래 본 남한방송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언니들, 솔직히 무섭지 않아? 은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적이라고 배운 곳으로 가는 건데. 무섭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기대돼요. 진짜 자유로운 곳이 어떤 건지 보고 싶어요. 자유라. 아버지가 그 단어를 되뇌이셨습니다. 아버지는 70년을 살면서 자유가 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세요? 아버지에게는 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 같다. 아버지 세대는 이미 늦었지만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북한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정말 도착하게 될 줄이야.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고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창문에 얼굴을 대고 내려다보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발달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떠세요? 놀랍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르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모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도우며 살자. 네, 아버지. 그리고 만약 형님이 정말 계신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가족인데 뭘 그리 걱정하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형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는 한국의 발달된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양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와 시설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은혜가 감탄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저희는 긴장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특별 절차라고 했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이철수 가족분들이시죠? 공항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특별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길에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철호 어르신을 아시나요? 연세가 85세이신데. 그분이 제 형님입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저희 모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7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것은
대기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한 분의 할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85세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50대 중년 부부 그리고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까지 총 5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보시더니 눈물을 터뜨리며 지팡이와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도 그 순간 형님 하고 외치시며 70년 만에 형님과 포옹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 한국 전쟁 때 헤어진 형제가 이제서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너구나. 85살 먹은 형이 70살 된 동생을 알아본다. 큰아버지가 아버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형님도 탈북을 하셨다니. 15년 전에 왔다. 그때 내 나이가 70살이었으니 내 나이와 비슷했지. 그때 옆에 서 계시던 50대 남성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삼촌과 사촌들이시군요. 아, 그렇지. 얘들아, 인사해라. 이분이 너희 삼촌이고 이 아이들은 너희 사촌들이다. 그제서야 저희는 큰아버지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온 가족이 저희를 맞으러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저는 큰아들 이철수입니다. 50대 남성분이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늘 하셔서 저희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철수라고 하셨나요? 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북한에 계신 삼촌 이름이 이철수라고 해서 그리운 마음에 똑같이 지으셨대요. 저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큰아버지가 15년 전에 탈북하실 때까지도 아버지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분도 다가와서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수 아내 김미경이에요. 시아버님이 북한에 계신 동생분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저희도 가족처럼 느끼고 있어요. 20대 젊은 남녀는 큰아버지의 손자, 손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이에요. 할아버지 손자고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이성주예요. 성민이 누나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3대가 함께 모여서 저희를 맞아주시다니. 형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아, 그게 말이 길다. 큰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 70살에 새로운 나라에서 살기가 쉽겠나. 하지만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줬고 철수가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제법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 철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해요. 북한에서 온 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다니. 그럼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가족인데 뭘. 게다가 삼촌 가족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당 간부 출신의 방송인 세자매까지. 그때 큰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너는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느냐? 당 간부였잖아. 아버지가 저희 세자매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남한 방송을 본 것, 저희가 진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아버지가 딸들을 따라 결정하신 것까지. 아, 그렇구나. 나와는 좀 다르네. 형님은 왜 탈북을 하셨어요? 나는 좀 다른 이유였다. 큰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북한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 치료는 잘 되셨나요? 5년 정도는 더 살았지. 한국 의료기술 덕분에 북한에서보다는 훨씬 오래 사셨지. 그 순간 저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철수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글쎄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딸들은 방송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그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야. 특히 북한 방송 경험이 있다면 더욱 귀한 인재지. 저희 단체에서도 북한 출신 방송인들의 증언이나 체험담을 정리하는 일을 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게다가 당 간부 가족의 증언은 더욱 가치가 있어요. 그때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송에서도 일해보고 싶어요. 진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큰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어. 검열도 없고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형님, 한국에서 사시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후회. 큰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70년을 북한에서 살았는데 쉽겠나. 하지만 정우와 손자들이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어떤 건가요? 성민이를 봐라.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 성주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이런 게 자유 아니겠나. 손자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복받은 거야. 저희는 그제서야 한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들,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건가요? 며느리 미경 씨가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집이 넓거든요. 그래도 되나요? 가족인데 뭘. 게다가 15년 만에 만난 형제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뜻밖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기겁한 이유는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지옥이라고 배운 남한이 실제로는 가족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세 자매는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 있고, 은미는 남북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은혜는 한국의 젊은 방송인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하시며 70년간 떨어져 살았던 시간들을 메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딸들아, 진짜 자유로운 삶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는 늦었지만 너희는 새로운 꿈을 마음껏 펼쳐봐라. 분단된 조국이 하루빨리 통일되어 더 많은 가족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